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로 이론을 같이 공부할 여기 이름이 있네요. 그쵸? 저 김병석이라고 합니다. 뭐 앞에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로 이론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사 시험에서 늘상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 그쵸? 쉬운 문제들이 항상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점수 이상 꼭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좀 힘들더라도 쉬운 문제, 그쵸? 맞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셔야지만 우리가 합격할 수 있으니까 꼭 좋은 점수를 저와 함께 공부해서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잘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항상 질문이나 어려운 사항 있으시면은 게시판에 그쵸? Q&A 우리 부분에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 회로 1장 여기 직류회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쵸? 먼저 우리 전기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지만 크게 직류, 그쵸? 우리가 또 어떻게 표기도 하냐면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DC라고 표현하는 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쵸? 이 직류라는 전기 말고 어떤 전기 또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전기는 이렇게 직류라는 전기와 교류라는 전기,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오늘은 직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면 첫 번째 직류라는 건 어떤 전기를 직류라고 하냐면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직류의 정의가 시험에 나오진 않고 교류의 정의가 시험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전기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직류라는 전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시간에, 그렇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시간에 대해서 그렇죠? 누구 이렇게 크기, 그 다음 누구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를 가지고 직류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직류는 크기,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장에서 배우실 교류는 어떨까요? 우리 직류라는 게 우리가 크기와 방향이 일정했다면 교류는 시간에 대해서 크기와 방향이 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주기적으로 변한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뭐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직류는 크기, 방향 일정하다.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우리 2장에서 배우실 교류는 크기, 방향이 변한다. 근데 어떻게? 일정하게. 그렇죠? 주기를 가지면서 변한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직류에 대해서 좀 잘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실 부분은 우리 직류에서 여기 우리 요 전류라는 거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전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요 전류 우리가 일단 요 녀석의 기호는 어떻게 쓸 거냐면 I라고 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건데, 이렇게 대문자라고 쓰면은 여러분 얘는 직류에서는 이렇게 대문자라고 쓸 거고, 교류에서는 이렇게 소문자라 써주면 얘는 교류의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류는 대문자든 소문자든 I라고 표현하고요. 단위는 A라고 쓰고 우리가 암페어라고 읽을 건데, 암페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암페어. 단위는 암페어. 인데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보통 직류의 표현 방법이고 소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교류의 방법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전류는 단위시간, 그렇죠? 단위시간이라는 건 여러분 보통 이렇게 단위라는 건 우리가 보통 크기가 1임을 나타내는 우리 용어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시간, 그래서 1초 동안에 통과한 전하량 또는 전기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1초 동안에 통과하는 1초 동안에 이동하는 전하량,
전기량이며 단위는 우리가 이렇게 A라고 쓰고 암페어라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라는 건 쉽게 1초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 전하 또는 전하량으로 정의한다. 단위는 암페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제가 한번 식을 써볼까요? 전류는 우리 어떻게? I예요. 그쵸? I다.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 전기량이라는 건 기호로 Q라고 쓸 거고, 단위는 C. 라고 쓰고 읽기를 쿨롱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요 전기량, 전하라는 건 기호로 Q라고 쓸 거고 단위는 쿨롱. 그렇죠? 물론 여러분 요 전기량, 전하는 어떤 전하가 있고 이렇게 정전하, 플러스 전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전하도 있겠죠. 그렇죠? 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전기량이라고 쓸 거고, 물론 정전하와 부전하가 있다 라고 좀 간단하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전하는 플러스 전기를 말하고 부전하는 마이너스 전기를 의미하겠죠. 전기량은 Q라 쓴다 라고 좀 기억하시고 단위는 쿨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라는 건 1초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이니까 우리가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전류는, 그쵸, 우리가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일단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1초 단위 시간에 이동한 전하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전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류를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고 T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고 단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가 돼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Q라는 전하가 필요합니다. 전하 또는 전기량이라고 하기도 하죠. 단위는 C라 쓰고 쿨롱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개 2초 동안에, 그렇죠? 1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다 가정해 볼게요. 일정하게 2초 동안에 일정하게 1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초에 1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다는 건 1초마다 몇 쿨롱의 전하가 이동했다 볼 수 있겠죠? 2초 동안에 1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다는 건 1초마다 5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제가 전류를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전류는 1초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초 동안에 5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으니까 이때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5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요 1초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 다시 말하면 전류를 어떻게 구했죠? 전체 이동한 전하를 누구로? 시간으로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 I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I는 어떻게? T분의 Q. 그렇죠? 전체 이동한 전하를 누구로? 시간으로 나눠준다면 얘가 전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도 한번 봐볼 거예요. 단위요. 볼게요. 여러분 요 Q는 뭐였나요? Q는요. 전기량, 전하였었죠? 단위는 쿨롱이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누기 퍼. 그 다음 여러분 요 녀석은 누굽니까? 시간. 그렇죠? 그래서 세크. 그쵸? 전류는 암페어가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단위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암페어가 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쿨롱 퍼 세크가 되기도 한다. 그쵸? 1초 동안의 시간이잖아요. 초. 1초 동안에 이동한 쿨롱 전기량. 제가 바로 전류가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우리 여기 있죠. 그쵸? I는 T분의 Q라는 식 여기에 있어요. 그쵸?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